인천에서 출발한 태국행 여객기 안. 갑작스럽게 벌어진 난동 사건. 모두가 당황한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사태를 뒤집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그 남자의 정체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기내 소동이 아니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사람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과 과거, 그리고 놀라운 반전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창가를 물들이던 그 순간 평온했던 기내의 공기가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했다.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좌석 곳곳에서 놀란 눈빛이 퍼졌다. 단 한 명의 탑승객이 모든 질서를 깨뜨렸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 혼란 속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소란 속 누군가가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단단한 손끝, 고요한 눈빛, 그리고 그가 일어섰을 때 모든 게 바뀌었다.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매연 섞인 도심의 공기를 뒤로하고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여정은 누구에게나 가벼운 기대감을 안겨주곤 했다. 푸른 셔츠에 선글라스를 걸친 민수 씨는 혼자였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지만 그 마음속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무너진 사업, 멀어진 가족, 그리고 무기력하게 흘러간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허함을 메우려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술을 마셨고 기내에 오를 무렵엔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객실 중단 통로, 창가 좌석에 앉은 소연 씨는 올해 7년 차 승무원이었다. 차분하고 안정된 말투, 작은 문제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깊었다. 이날은 연휴 전날이었고 항공편은 만석이었다. 승객들의 요청을 일일이 응대하느라 쉬지 못했지만 기내 방송 장비를 점검하고 커피 포트를 정리하던 그 순간만큼은 짧은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때 민수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엔 취객 특유의 투정 같았지만 금세 말투가 거칠어졌다. 맞은편 좌석의 승객이 시선을 피하자 민수 씨는 대뜸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동철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검은 반팔 셔츠에 남색 슬랙스를 입은 채 신문을 읽고 있었고 겉보기엔 그냥 나이 지긋한 여행객일 뿐이었다. 나이는 50 중반쯤으로 보였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눈에 띄긴 했지만 그 외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없었다. 탑승 전 면세점에서 따로 쇼핑한 것도 없고 기내에서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았다. 마치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무표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매 순간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민수 씨의 말투가 처음 높아졌을 때부터 그는 이미 신문 너머로 조용히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소연 씨는 동철 씨를 몇 번 지나치며 음료를 권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특별히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 씨의 불만이 점점 격해지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옆자리 승객은 어깨를 움츠렸고 승무원 콜 버튼이 이곳저곳에서 눌리기 시작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목적과 과거를 가진 채 모이게 된 것이었다. 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운명처럼 끌려들고 있었고 소연 씨는 책임감 하나로 위기와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동철 씨는 어떤 예감처럼 고요히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 아득한 지평선 아래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기내는 아직 조용했다.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긴장 속에 가라앉은 평온일 뿐이었다. 은근히 삐걱거리는 공기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술 냄새가 섞인 민수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말끝엔 짜증과 불안이 뚜렷하게 배어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술주정으로 여겼던 승객들도 그의 반복되는 투덜거림과 주변을 향한 불만 섞인 시선에 점차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옆자리 승객은 몇 번이나 몸을 돌려 시선을 피했지만 민수 씨는 그 반응에 오히려 기분이 상한 듯했다. 발끝으로 좌석 다리를 툭툭 치더니 느닷없이 뭘 그렇게 불편해하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옆자리는 얼어붙었고 기내 안에는 얇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연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민수 씨 쪽으로 다가갔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만 민수 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할게요. 그렇게 말하더니 이내 발언을 바꿨다. 근데 왜? 내가 뭐 잘못했어요? 갑작스러운 말투 변화에 소연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고 점점 주변 승객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민수 씨는 의자 팔걸이에 손을 얹은 채 자신의 불편을 주위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듯 말과 행동을 과장되게 이어갔다. 주변 승객들은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공중에서 벌어지는 충돌이라는 점이 사람들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혹시라도 일이 더 커질까? 혹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누구 하나 말을 아꼈고 그 침묵 속에서 민수 씨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갔다. 소연 씨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지만 갑자기 민수 씨가 손을 뻗어 자신의 팔을 밀쳐냈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순간 조용했던 기내의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주변 좌석에서 놀라 숨을 들이쉬는 소리, 멀리서 승무원이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복도 건너편에서 고개를 든 몇몇 승객의 당황한 눈빛. 상황은 빠르게 긴장 국면으로 돌입했다. 그 와중에도 동철 씨는 미동도 없었다. 다만 시선만 천천히 민수 씨에게로 향했다. 손끝에서 신문이 접혔고 목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완되었다. 그 움직임은 단순히 신체를 풀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긴장된 흐름을 끊어낼 준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관망했다. 지켜보았다. 그리고 판단하고 있었다. 기내 안은 이제 누구도 숨소리를 놓치지 않는 긴장 속에 놓여 있었다. 갈등은 발화되었고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번져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누구도 제어하지 못할 형태로. 승무원 한 명이 서둘러 다가왔지만 민수 씨는 이미 감정의 제어선을 넘어서 있었다. 잔뜩 상기된 얼굴로 말을 쏟아냈고 말끝마다 억눌린 분노가 스며 있었다. 왜 다들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는 말들이 반복되었고 점점 더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시선을 던졌다.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점점 더 몸을 움츠렸고 복도 쪽 좌석 몇 곳에선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려 애썼다. 소연 씨는 다시 민수 씨 옆에 다가가 조용히 설득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다. 민수 씨는 이미 승무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손이 허공을 향해 흔들렸고 감정의 잔해들이 말과 표정 사이를 헤집고 나왔다.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했고 무너진 자존심 위에 고인 절망과 분노가 얽혀 있었다. 기내 복도 건너편에서는 몇몇 승객들이 휴대폰을 들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콜 버튼을 연거푸 눌러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상황은 점점 무게감을 더해갔다. 이 비행기는 아직 이륙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고 목적지까지는 6시간이 더 남아 있었다. 승무원들 사이엔 무언의 교신이 오갔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혹시라도 강제 착륙까지 고려해야 할지, 기내 보안 요원을 호출할지. 그러나 이 항공편엔 그런 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수 씨는 이제 승무원들뿐 아니라 옆자리에 앉은 승객까지 위협하듯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기체 안을 진동시켰고 몇몇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들은 조용히 아이의 귀를 감싸며 고개를 떨궜다. 이건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다. 공중에서 벌어진 통제 불능의 위기 상황이었다. 소연 씨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과 눈동자의 미세한 흔들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지만 감정의 경계선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공포와 책임 사이,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망설임 없이 민수 씨를 다시 마주했다. 그러나 민수 씨는 그녀의 팔을 또다시 밀쳤다. 이번에는 더 거칠게, 더 무시하듯. 순간 균형을 잃은 소연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 찰나의 정적이 기내 전체를 가로질렀다. 주변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그때 아주 조용히 한 사람이 움직였다. 신문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긴 팔이 의자 손잡이를 벗어났다. 발끝이 복도 쪽을 향해 돌았고
몸이 일어서는 데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동철 씨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 어떤 말도 경고도 없었다. 그저 움직임 하나로 공간 전체를 압도해 갔다. 누군가는 그의 얼굴을 처음 인식했고 누군가는 그의 움직임에 담긴 단단한 기운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수 씨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교차 속에 무언가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수 씨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굳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이 불쑥 떠오른 듯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동철 씨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을 뿐이었다. 민수 씨는 눈을 깜빡였고 몸이 자연스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직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순간 기내는 정지된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민수 씨는 말문을 잃었고 갑작스럽게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도전적으로 소리치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어딘가 깊숙이 숨고 싶은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당황한 눈빛만을 흘리고 있었다. 동철 씨는 말없이 민수 씨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품고 있었다. 민수 씨가 몸을 움찔할 때 동철 씨의 손이 정확히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반복해온 동작처럼 그의 팔은 재빨리 꺾였고 그 자세 그대로 민수 씨의 움직임은 완전히 제압되었다. 주변에서 놀란 숨소리와 감탄이 터져 나왔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는 없었다. 다만 공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확신이 상황을 지배하는 장면이었다. 민수 씨는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굳은 자세로 서 있었고 그 상태에서 동철 씨는 천천히 민수 씨의 팔을 내리고 비스듬히 그를 눌러 좌석에 앉혔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것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감탄이 담긴 박수였다. 이어지는 작은 박수들이 퍼져나갔고 일부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씨는 그 가운데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처음엔 분노였고 다음은 혼란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엔 명백한 공포가 깃들고 있었다. 소연 씨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엔 안도와 동시에 의문이 섞여 있었다. 이 남자, 대체 누구인가? 단순히 힘이 센 것만은 아니었다. 민수 씨를 다룬 그의 방식은 일회성 즉흥적 반응이 아니었다. 훈련된 기술, 익숙한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직관이 느껴졌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실전에서 체득한 무언가였다. 그때 민수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김동철 요원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요원이라는 단어에 주변 승객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소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동철 씨는 그저 짧게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엔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지나갔다. 놀라움, 경계, 그리고 오래된 기억. 민수 씨는 갑작스럽게 말을 잇지 못했고 금세 말투가 바뀌었다. 손을 가슴 앞으로 모은 채 사과를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태도는 아까와 전혀 다른 차원의 굴복이었다. 마치 본능적으로 계급의 차이를 감지한 존재처럼 더 이상 반항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 반응은 단순한 두려움 그 이상이었다. 뿌리 깊은 과거의 경험이 뿜어내는 공포. 그 눈빛은 명확하게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를 상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단순한 술자리의 인연이나 길거리 싸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오직 아주 특정한 세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영역에 속한 기억이었다. 그 순간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엔 위협이 잠잠해진 조용함이 아닌 진실을 알 수 없다는 묘한 긴장감이 퍼진 고요함이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지만 모두가 동철 씨를 한 번쯤은 다시 쳐다보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신문은 여전히 그의 무릎 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 신문을 혹은 그의 손끝을 평범하게 보지 않았다. 소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복도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가슴 속엔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터질 듯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어 기내 방송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사이 민수 씨는 혼자서 조용히 땀을 훔치며 작은 숨을 쉬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이미 무게 중심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 있었다. 자리에 앉은 동철 씨는 조용했다. 겉보기엔 이전과 다름없는 자세였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과거라는 이름의 기척,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시간들이 민수 씨의 한마디로 다시 살아났다. 김동철 요원, 그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수면 아래 묻어두었던 정체성, 사라진 이름, 그리고 돌아갈 수 없었던 세계의 문을 다시 열어젖혔다. 민수 씨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두려움, 긴장, 그리고 무엇보다 정체가 발각됐다는 위기감이 섞여 있었다. 그의 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떨렸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혹은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소연 씨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기내 방송을 마친 뒤였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승객들의 안전을 재차 안내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다. 그 남자, 동철 씨, 분명 어떤 경계선 밖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더구나 민수 씨의 반응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철저한 복종이었다. 그 와중에도 민수 씨는 무언가를 계속 눈치 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승무원들의 동선, 그리고 동철 씨의 움직임까지. 그는 단순한 취객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들킨 신분에 당황한 동시에 뭔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이대로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남자가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릴지, 혹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될지. 기내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것은 껍질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복잡한 심리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민수 씨는 복도 반대편에서 무언가를 보려 애썼다. 동철 씨가 다시 자리에 앉은 것을 확인했지만 그가 방심하지 않는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허리를 편 채 주변을 경계하는 태도, 다리 근육의 긴장감, 그리고 눈꺼풀 너머로 퍼져 있는 각성 상태. 민수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혹시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3호의 작전 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철 씨의 시선이 정확히 그를 향했다. 단 한 번의 눈맞춤, 그 안에 담긴 건 묵직한 경고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 혹은 말한다면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침묵의 협박. 민수 씨는 그 시선을 받은 채 입을 다물었고 입술 끝이 떨렸다. 그 장면을 본 소연 씨는 무엇인가를 눈치챘다. 그저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이 아니었다. 이 안에는 훨씬 깊은 연결이 존재했다. 단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이 아니라 그 너머에 감춰진 오래된 어둠과 과거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은 지금 무언가 거대한 진실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철 씨는 눈을 감았다. 짧게. 아주 잠깐. 하지만 그 짧은 찰나,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갔다. 과거 작전 중 사라진 동료들, 실패로 끝난 임무, 그리고 한때 동료였지만 적으로 돌아선 사람들. 모든 것이 한 줄기 그림자처럼 머릿속을 가로질렀다. 그 모든 장면의 마지막엔 민수 씨와 닮은 누군가가 서 있었다. 숨겨진 이름, 바뀐 얼굴, 가짜 신분, 그리고 이제 눈앞에 그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기내는 숨을 죽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발걸음은 민수 씨 쪽으로 향했고 그 사이 민수 씨는 또다시 좌석 뒤로 물러앉았다.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과 마주선 채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흔들림 사이에서 그의 호흡은 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철 씨는 이번엔 그저 가까이 다가가 귓가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수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꼬리는 한없이 처졌고 손끝은 팔걸이를 꼭 움켜쥐었다.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게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상태로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공기는 무거웠고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다.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직감, 그리고 곧
더 깊은 이야기가 열릴 것이라는 예감만이 기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두 눈은 뜨고 있었지만 민수 씨는 마치 깨어있는 악몽 속에 갇힌 듯한 표정이었다. 팔걸이를 붙잡은 손에선 이미 피가 빠진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다그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를 놓아주지도 않았다. 동철 씨의 한마디, 그 낮고 짧은 속삭임이 모든 걸 바꾸어 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 더는 자기 심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 뛰는 소리는 내부에서가 아니라 마치 머리 위에서 혹은 귀 뒤에서 울리는 듯했다. 이 모든 감각이 낯설고 무서웠다. 어쩌다 이곳까지 왔는가. 술 몇 잔에 기대어 외로움을 잠재우려던 한 여행.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무언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결말처럼 느껴졌다. 민수 씨는 자신이 말한 이름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낸 순간부터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김동철, 부파 작전의 악몽, 실체 없는 망령처럼 존재했던 남자. 그를 잡으려는 작전은 이미 수차례 실패했고 실종이라 불리던 그 존재가 지금 기내에서 몇 발짝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지난 세월의 실체를 드러낸 순간 이 모든 흐름은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고 있었다. 동철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로 돌아가 서 있었다. 좌석으로 가지 않았다. 그 시선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닿은 적 없었다. 그는 지켜보고 있었고 측정하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기운이었다. 누구보다 조용한데 누구보다 커다랗게 존재하는 그 사람. 그것이 진짜 공포였다. 소연 씨는 복도의 끝에 서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본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사과를 했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빠져들었다. 승객을 보호한 영웅, 맞다. 그러나 동시에 절대 평범하지 않은 또 다른 정체가 숨겨져 있는 남자. 그 단호함과 직감, 냉정한 판단력, 그것은 몇 년의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두렵게 뛰고 있었다. 자신이 어쩌면 지금 과거의 국가기밀 혹은 어둠의 일부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미 봤고 들었고 느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히 어떤 전쟁의 중심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었다. 민수 씨는 결국 숨을 쉬지 못하고 기내 화장실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가 떠난 자리에선 묘한 정적과 함께 가벼운 웅성임이 흘렀다. 사람들은 안심한 듯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가득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왜 그 취객은 이름을 듣자마자 돌변했는가?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을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가? 민수 씨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바라봤다.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눈물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끝났음을 깨달은 자의 체념이었다. 자신이 지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노출되었다는 현실. 살아서 방콕에 도착한다 해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예감. 그와 마주친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한때 조직의 심부름꾼으로, 감시자로, 누군가를 추적하며 자신이 더 커진다고 착각했던 시간. 그러나 단 한 번의 시선, 단 한마디 말로 그 모든 허상이 무너졌고 민수 씨는 그것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밖에서는 다시 조용한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소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비행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여정이 아니었다. 지금 이곳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기내 방송이 흐르고 있었다. 익숙한 기내 안내 멘트였지만 그 음성은 이전보다 조금 더 낮고 느리게 흘렀다.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담긴 말투였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승객들에게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몇몇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소연 씨는 방송을 마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눈앞의 세상이 너무 조용할 때 오히려 위험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민수 씨는 아직 화장실 안에 있었다. 1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고 안에서 물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승무원들은 그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지만 동철 씨는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했던 경고를 민수 씨가 가볍게 넘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려움에 잠시 움츠러든다고 해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다. 인간은 위험을 느끼면 숨고 숨은 자는 다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시 위험해진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허리를 펴고 신문을 좌석 위에 두고 시계를 한번 확인했다. 모두가 그의 행동을 유심히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좌석 몇몇은 이미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기내 뒤편으로 향했다. 화장실 문 앞에 도착해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안쪽에서 미세한 철컥 소리가 났다. 자동으로 잠기는 락이 아니었다. 사람이 도구를 써서 안쪽에서 조작하는 미세한 움직임. 이어서 바닥에서 무언가 미끄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 그것은 단순한 취객의 휴식이 아니라 명백한 준비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맞은편 끝에는 커튼 뒤에 대기하던 승무원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그와 눈이 마주쳤다. 소연 씨였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엔 이미 알 수 없는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의 허락을 내렸고 그가 뭘 하려는지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화장실 문을 열어야 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문이 아니었다. 좁은 공간, 민감한 압력, 수십 명의 승객이 탑승한 기내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동철 씨는 조용히 허리춤 안쪽을 더듬더니 미세한 금속 도구 하나를 꺼냈다. 단순한 마그넷 홀더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잠금 장치의 틈새를 겨냥하기 위한 전용 도구였다.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민수 씨가 있었다.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 발치 근처에서 조그마한 흰색 포장재가 바닥에 굴러다녔다. 손에는 작고 검은 금속 기기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자기기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소형 송신기이자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교신 장치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숨기려 했던 증거였다. 아니, 이대로 방콕에 도착했을 경우 다음 연결로 이어질 핵심 도구였다. 민수 씨는 동철 씨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숨을 내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철 씨는 기계 하나를 뺏어들었다. 민수 씨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은 이미 무의미한 차원이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버렸다. 기내 조명은 그대로였고 기장은 아직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무런 방송도 없었고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작은 화장실 안에서는 한 번의 전쟁이 끝나고 있었다. 소연 씨는 조용히 다가와 상황을 확인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묻지 않았다. 대신 동철 씨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안엔 감사와 동시에 경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마주한 남자가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철 씨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화장실 안에서만 울렸지만 그 진동은 점차 비행기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모두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이 지금 내려졌다. 화장실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진 단 몇 분의 정적은 비행기 안공기의 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동철 씨는 송신기를 들고 조용히 승무원 구역으로 이동했다. 소연 씨가 뒤따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승객으로 볼 수 없었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냉철한 결단력과 조용한 무게감에 말없이 걸음을 맞췄다. 기내 후방 구역에 마련된 작은 승무원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다. 송신기는 조심스럽게 작은 수납함 안에 보관되었다.
누군가는 그게 단순한 도청 장비일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철 씨는 그것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장비가 가리키던 방향, 연결되던 주파수, 그리고 민수 씨가 감추려던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큰 위험의 단초였다. 소연 씨는 질문하고 싶었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이 무슨 뜻인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왜 민수 씨는 그의 이름 하나에 무너졌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동철 씨 또한 아무 말 없이 서류처럼 조심스럽게 송신기 위에 수건을 덮었다. 그 시간 동안 민수 씨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술 냄새도 비틀거림도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깨를 웅크린 채 무언가에 완전히 짓눌린 사람처럼. 그리고 그 자세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심지어 착륙 후에도 그는 같은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꺼진 지 오래였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 착륙했을 때 객실 안에서는 작은 박수가 퍼졌다. 장거리 비행을 무사히 마친 기쁨과 안도. 그러나 소연 씨는 이 박수 소리가 오늘처럼 공허하게 들렸던 적이 없었다. 박수는 환영이나 찬사로 울렸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감추는 기분을 느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거운 무언가가 이 비행기 안에서 함께 내리는 느낌. 항공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순서대로 하차할 준비를 하는 와중 항공사 측은 특별히 동철 씨를 승무원실로 다시 불렀다. 평범한 감사 인사, 그리고 상황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질의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말이 적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감히 가벼운 질문조차 건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필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정중하게 몇 마디 답했고 그 이상은 묻지 말라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다. 마지막에 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으세요? 그는 짧게 웃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몸에 밴 습관이라서요. 원래 이런 일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조용히 비행기에서 내렸다. 누구도 그를 따라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마치 늘 그랬다는 듯 혼자 떠나는 한 사람의 뒷모습. 긴 그림자 하나가 활주로 저편으로 사라졌다. 공항의 소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동철 씨가 사라진 뒤 그 안엔 묘한 정적이 함께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소연 씨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단순한 난동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과거, 국가의 그림자,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을 또 다른 임무, 그리고 자신이 그 경계선 위를 잠시나마 함께 걸었다는 사실. 그녀는 그것을 잊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또 위험에 처했을 때 그녀는 오늘 본 그 침묵 속의 용기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민수 씨는 공항 경찰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별도 구역으로 이동했다. 아무런 소란도 없었고 그의 입에서도 어떤 해명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마치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조용히 묵묵히 사라져갔다. 방콕의 습한 공기 사이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비행장 활주로를 물들이고 있었다. 수완나푼 공항 외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뒷모습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조용했고 동시에 단단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듯 보이면서도 그는 언제나 한 발짝 뒤에 있었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 그리고 여권 속엔 오래전에 만료된 신분이 사라진 페이지들이 있었다. 그 페이지들은 이제 누구도 열람할 수 없었고 그 또한 다시 들추지 않으려 했다. 그날 이후 김동철 씨에 대한 기록은 아무 데도 남지 않았다. 항공사 보고서에도, 언론 보도에도, 승객들의 SNS 후기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단지 한 명의 술 취한 승객이 승무원의 대응으로 무사히 진정되었고 조용한 비행 끝에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짤막한 내부 보고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보고서 속 공백이야말로 가장 큰 진실의 무게였다. 그는 어느 숙소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도시 외곽으로 떠났다. 익숙한 듯 낯선 듯 방콕의 오래된 골목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수십 년 전 한밤중 작전으로 이 도시에 머물렀던 기억이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그의 인생을 숨은 전쟁이라 부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소연 씨는 귀국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간 휴가를 받았다. 그녀는 매일 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번처럼 단 한 사람의 존재가 긴 여정 전체를 바꾸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운 비행. 그녀는 더는 위험을 단순히 매뉴얼로만 대비하지 않았다. 어느 날 또 누군가가 그녀 앞에서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면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진심을 읽어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민수 씨는 그 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감청 조직의 하부, 익명 속에 숨어있던 그의 삶은 그날로 종료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쫓는 자도 숨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저지른 자로 남았다. 더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무모한 선택이 어떤 존재를 마주하게 했는지를 김동철 씨는 그렇게 또 한 번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의 생을 구했다. 싸우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익숙한 손짓 하나로 무너질 수 있었던 시간을 붙들었다. 영웅이라는 단어는 그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다시 조용히 살아가길 원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종종 영웅을 대단한 이슈 속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늘 곁에 있고도 알아차릴 수 없는 침묵 속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누군가를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짜 숨은 서사들을 함께 만나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